현재 일본 경제의 본질은 금리 인상의 역습이 아니라 시장이 일본 정부의 탄약이 떨어졌음을 간파했다는 데 있습니다. 달러당 157엔을 돌파하고 160엔 고지를 눈앞에 둔 지금 대다수 언론은 일본 재무성의 구두 개입에 주목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엔화 매도로 화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한 금리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카이치 정권에 모순된 폭주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역대 최대인 120조 엔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돈을 풀겠다고 하니 시장은 이 혼박한 시그널 속에서 일본 정부는 엔저를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지금의 엔저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시장 신뢰의 붕괴입니다. 최근 미무라 아스시 재무관은 지나친 변동에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며 시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로 올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플러스 금리의 행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은 보란듯이 157.72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시장이 정부의 경고를 빈총으로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이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금리를 올리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에다 총재의 입을 받습니다. 금리를 올리면서도 추가 인상은 아주 천천히 경제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거든요. 이건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형용모순입니다. 투자자들은 일본은 금리를 올려도 미국과의 격차를 줄일 배짱이 없구나 라고 해석한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교했을 때 0.75%는 여전히 공짜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일본을 떠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엔 캐리 트레이드는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더 날카롭게 짚어보자면 시장은 일본은행의 항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헤지펀드들이 정확히 찌르고 들어온 셈입니다. 우에다 총재가 선제적 대응이 아닌 후행적 추인에 그치면서 중앙은행의 권위는 추락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일본은행을 시장을 리드하는 사자가 아니라 시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0.25%포인트 인상은 타오르는 불길에 분무기를 뿌린 격이 되었으며 현재의 환율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본 정책 당국에 대한 글로벌 투기 세력의 조롱 섞인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은 환율만 보지만 진짜 시한폭탄은 국채 시장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2.10%를 찍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약 27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250%가 넘는 나라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정부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연간 수조 엔 단위로 불어납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초저금리 덕분에 이자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 2%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정책이 아닌 빚 이자 갚는 데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층적으로 파고들면 이는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일본은행은 국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여야 하지만 그러려면 다시 엔화를 찍어내야 합니다. 엔화를 찍어내면 엔화 가치는 더 떨어지죠. 반대로 엔저를 막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이 폭락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급감하고 국가 재정이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직면한 트릴레마의 늪입니다. 환율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채권 시장이 깨지고 채권 시장을 살리려고 돈을 풀면 환율이 깨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시중은행들의 체력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0%대 금리에 적응해온 은행들이 보유한 막대한 국채 포트폴리오는 금리 상승 시 엄청난 평가 손실을 유발합니다. 이는 일본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또다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면 그 재원은 다시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2.10%라는 숫자는 시장이 일본 국채를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닌 위험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정치권입니다. 오는 26일 발표될 내년 예산안은 120조 엔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정권은 강한 일본과 재정 확장을 동시에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어볼까요? 정부가 돈을 저렇게 많이 쓰려면 국채를 더 찍어야겠네? 그럼 국채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오르겠지? 그럼 일본은행은 이자 부담 때문에 금리를 세게 못 올릴 거야? 에라, 엔화 더 팔자. 이 논리 회로가 완성된 겁니다. 엔화 약세는 이제 경제 펀더멘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구조적 비극입니다.
이득입니다. 긴축을 해야 하는 시점에 역대급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장에 우리는 엔저를 방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와중에 증시는 웃고 있다는 겁니다. 니케이 지수 5402포인트 사상 최고치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의 본질을 뜯어보면 환율 효과에 기댄 착시 현상입니다. 도요타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 장부상 이익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에너지와 식료품을 수입해야 하는 일본 서민들의 실질 임금 하락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니케이 5만선은 일본 경제의 건강함을 증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 가치가 떨어지니 숫자로 된 주가만 올라 보이는 현상이죠.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주가만 오르는 것은 경제적 활력이 아니라 화폐 타락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일본의 실물 경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엔저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판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딱 한 줄로 정리해드립니다. 지금의 엔저는 금리 차이 때문이 아니라 돈을 쓰겠다는 정부와 금리를 올리겠다는 중앙은행 사이의 엇박자를 시장이 비웃고 있는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160엔 선에서 실제 개입을 단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터진 댐을 손가락으로 막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재정 정책의 과감한 유턴 없이는 엔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니케이의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채권금리 급등이라는 그림자를 반드시 주시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본질적인 최신 경제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